예측 가능한 사망자보다도 지금 상반기 중에 7,000명 이상 늘어났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평상시 해야 될 수술의 절반 정도밖에 못하고 있대요. 이제 안타까운 사망자, 희생자가 생기고 있겠죠.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볼 줄 모르죠. 증권안정기금으로 10조, 채권안정기금으로 40조가 들어갔어요. 경제위기가 아닌데, 정치의 위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막아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의료 통계를 보면 영아 사망률, 치료 가능한 질환의 사망률이 전 세계 최저로 낮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스위스가 비슷비슷해요. OECD 통계예요. 네. 현 정부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이 세계 1, 2, 3이야. 모든 질환에서 한 가지 빼고 중증 외상 환자는 우리나라가 치료율이 되게 낮아요. 미국은 중증 외상 환자 사망률이 15%쯤 됩니다. 한국은 2배예요. 30%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증 외상 환자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사망자가 많다는 거예요. 중증 외상이 어디서 많이 생길까요? 대개는 산재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육체노동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중증 외상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 치료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제일 낮아요. 다른 뭐 식도암이나 췌장암이나 되게 어려운 치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들의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이 되더라도 일단 보호자나 가족들이 그 끔찍한 사고를 보면 못 살릴 수도 있겠다고 수긍을 쉽게 해요. 사실은 중증 외상 환자는 시간과의 다툼이고 후속만 제대로 해서 빨리 수술하면은요, 식도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치료하기 쉬운 병이에요. 근데 사망률이 미국의 2배예요. 왜 그러냐? 이국종 교수님께서 아주대 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 유지하다가 그만둬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치료하는데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 1억 정도 들어가면 보험에서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어떻게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요. 하여튼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다 1위야. 탑이야. 탑 오브 탑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만족도 세계 꼴찌예요. 결국은 뭐냐면 환자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 결과가 세계 1위인데 의료 접근성, 기다리는 시간, 심지어는 백내장 같은 거를 하려면 진단받고 수술 받는데 우리나라 보건 행정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 대기 시간 석 달, 2달, 석 달이에요.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은 그 통계 낼 때 한국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아시죠?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교육도 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의대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망측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1위의 치료 결과를 갖고 전 세계 의료 진료의 만족도 꼴찌인 나라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얼마나 더 보면 그 만족도가 제일 좋아질까요? 다 OECD 통계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현 정부에서 OECD 통계를 활용해서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했던 내용이 뭐냐?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모든 치료 결과가 좋은데 자기는 제일 불만이 많고 자기는 건강하지 않다고 산다. 그러면 소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볼 줄 모르죠. 국가를 보는 사람들이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국민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표야. 아무 생각 없는 거죠. 2,000명 뽑아서 더 만족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기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정말 10년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사직 전공의쌤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찾아보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 이 문제 이해 당사자고, 또 그분들이 미래의 의료를 이끌어갈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살면 얼마나 더 살 것이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또 이제 뭐 탄핵 전국이 벌어져서 의료가 넘어갔는데 제가 방송할 때 사이사이 얘기했을 거예요. 내년 3월, 2025년 3월이면 대개 전년도 통계가 두세 달 지나면 나와요. 그러면 3월쯤에 사망자 통계가 나올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사망자보다도 지금 상반기 중에 6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한 7천 명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국회 쪽에서 나온 통계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더 쉬운 거는 대학병원, 특히 이제 5대 종합병원, 거기가 이제 중증 그 환자들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근데 알아보면 평상시 해야 될 수술의 절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대요.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대요. 이제 PA도 하고 그래서 조금 수술 건수가 늘어나기지만 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다 그 사람들이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지금 5명밖에 치료받지 못해요. 5명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사망자, 희생자가 생기고 있겠죠. 그게 어떤 한 지역의 사고가 몰아서 나면 사망자 확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전국 팔도에서 환자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시기를 놓쳐서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 그게 문제죠. 그 통계가 내년에 나온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물론 뭐 그분들이 본인이 좋아서 했겠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했겠죠. 지금 계엄군들이랑 뭐가 달랐겠어요. 뭐 공무원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시킨 대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한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이 이제 그걸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뭐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탄핵의 문제가 이거는 이제 의료 문제랑 좀 다르죠. 이런 계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가가 돈으로 계속 지불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경제지 살짝만 보시면 조금만 데이터 열심히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증권안정기금으로 10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런 상황에 비해서 별로 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안정기금으로 40조가 들어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토탈 50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율도 1,450원 그 언저리에서 1,500원 안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네. 그 누가 막고 있냐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막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 좀 넘게 나오는데 그거 하루에 한 100억 불씩 까먹기 시작하면 금방 빠집니다. 아마 그게 3천자 그리는 순간 이제 전 세계 하이에나들이 한국 외화 빼먹으려고 덤비겠죠. 네. 그걸로도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고 있어요. 어제부터죠. 월요일부터 하루에 10조 5천억씩 RP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매일 10조 5천억씩 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해서 내일 돈이 뭐 피해가 나온다 그러면 당장 알 수가 있는데 지금 RP가 매일 10조 5천억씩 한국은행에서 RP라는 게 그 환매부 초권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가는 채권을 한은이 담보를 잡고 10조 5천억씩을 그냥 시장에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윤전기 돌려갖고. 누가 갚을 거예요? 자, 외환보유고 갉아먹으면 한국 환율 오르겠죠? 네. 증권안정기금이나 채권안정기금 50조 쏴버리면 시중에 자금이 마르겠죠? 그 돈 마르고 나니까 그 돈을 또 채워줘야 되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발권력 갖고 매일 10조 5천억씩. 지금과 같은 전국 불안이 한 열흘만 계속되면 105조라는 돈이 시중에 나올 거예요. 한 달 끌어버리면 300조 이상 돈이 풀릴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40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인플레이션 안 생기면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답답해서 웃음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실소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지금 버땡기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모든 돈은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다 인플레이션 겪으면서 정말 살라미 잘라 먹듯이 쪼개서 몇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에요.
경제 위기가 아닌데 정치의 위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막아야 된다고. 권력을 누가 가져가든 우리 삶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여러 번 사람 바꿔봤잖아. 그분들이잖아요. 네. 네. 의료 정책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막아야 될 겁니다. 지금 썩어 빠진 의료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10년, 15년에 걸쳐서 모든 국민들이 병원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겪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생들, 수험생들 몇 명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4,500명을 강행해서 뽑겠다. 그럼 내년엔 7,500명이 주차장에서 텐트 치고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교육을 받겠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치료받고 싶으세요? 수험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5,300만의 국민의 의료 건강이 더 중요한가요?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7,500명씩 6년을 다녀야 되고요. 인터넷이든 하면 10년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물타기해서 자기 자리 보존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그분들은 역사에 자기 이름이 오명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록해야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 정책이 무효화되고 백지화되는데 정말 냉정한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정치인들은 그냥 표 따라가요. 저 의사놈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이 뽑아가지고 야 두루두루 잘 먹게 잘 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사람이 현 정부에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할 거냐? 아픈 사람들이 지불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아서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불편도, 그 다음에 부담해야 될 비용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료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의사의 객단가, 의사들 수입이 주는데 반으로 준다 하더라도 수가 2배로 늘면 의료비는 더 늘죠. 그 단순한 산수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정치하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문제입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